네, 고등수학과 시크릿 매스 세 번째 프린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골라달라고 했네요.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 지금 색칠한 부분은 여기 A, B, C에 대해서 이 안쪽 부분이 되겠죠? 먼저 A라는 집합이 하나 있네요. A라는 집합 어디? 여기. 그리고 B-C라는 집합이 또 있네요. B-C 어디? B에서 C를 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 둘 사이의 교집합을 원하고 있으니 1번이 말하고자 하는 집합의 범주는 이 부분의 영역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 B, C. A라는 집합이 하나 있네요. A 어디? 여기. 그리고 C-B라는 집합이 있네요. C-B 어디? C에서 B를 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A에서 C를 뺐다고 했으니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겹쳐지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영역은 어디? 이쪽 부분이 영역이 되겠네요. 그럼 2번 그래프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했던 색칠했던 그 부분이 되겠네요. 2번 정답. 다음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대요. 그랬을 때 A 교집합 B와 B-C의 합집합이 공집합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집합을 갖다가 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왼쪽에 있는 집합도 공집합이고 오른쪽에 있던 집합도 공집합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A 교집합 B가 공집합과 같다는 얘기는 A, B는 지금 어떤 상황? 서로 소홀하는 상황과 동일할 거고요. B-C가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B에서 C를 뺐더니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C 안에 B가 포개어져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겠네요.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두 집합을 잠깐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B는 C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C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왜? A와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최대한 일반화시켜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B의 여집합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냐고 묻고 있네요. B 빼고 전부라고 한다면 B를 제외한 모든 영역 내에 A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번은 맞는 말. 반대로 A라는 집합의 여집합 A 빼고 모든 집합에 대해서 B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 한번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요. B의 여집합이면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B의 여집합은 말 그대로 여기 전체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C의 여집합 영역은 C 빼고 전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노란색 안에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쵸? 노란색 안에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 4번,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고 묻고 있네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4번도 맞는 말. 5번, C에서 B를 뺐더니 파이가 나오나요? 공집합이 나오나요? C 영역에서 B를 빼게 된다면 그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이쪽 초록 색깔 영역이 되겠죠? 따라서
이 초록색깔 영역이 물론 공집합이 될 수도 있게 하겠지만은 공집합이 확실하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번이 바로 거짓말.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ABC가 있대요. 얘도 조건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라는 집합과 A 교집합 C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왼쪽에 있는 집합도 뭐이고 공집합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도 똑같이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얘도 한번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A, B, C 이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일단 A와 B,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마찬가지로 B 안에 그러니까 A가 포개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죠. 또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이 서로 어떻게? 서로 소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조건을 기반해서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B 안에 A가 있음과 동시에 A와 C는 서로 소가 됩니다.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은 서로 소이고 다음은 B라는 집합을 일반화시켜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B라는 집합을 그냥 이렇게만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리는 게 바로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아니죠? A는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립니다. B 빼고 전부가 A를 포함하고 있네요.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빼고 전체 영역이 A를 포함하고 있나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죠? 2번도 거짓말. 3번 C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C에서 B를 빼게 되면 어떻게 이만큼의 영역이 생기겠죠? 얘가 공집합일 수도 있지만 공집합이라고 하는 확정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음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그 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나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 집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 C가 들어가나요? A 빼고 전부의 영역에 대해서 당연히 C를 포함하고 있겠죠? 때문에 4번은 맞는 말. A-B와 B-C의 합집합이 B가 되냐고 묻고 있네요. A에서 B를 빼게 된다면 A 빼기 B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그대로 공집합이 될 거고, 그리고 B-C는 어떻게? B에서 C 영역을 빼게 된다면 이 부분의 영역이 되겠죠? 따라서 공집합과 B-C라고 하는 이 집합에 대해서 서로 합집합을 하면 B라고 하는 그 값 그대로가 나오게 되나? 안 나오게 되죠? 따라서 5번도 틀린 말. 다음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네요. 한번 잘 모르겠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A 빼기 B의 여집합, 두 집합의 차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배웠죠? A 교집합 그리고 B 여집합에 또 여집합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B가 되겠죠. 다음 B의 여집합 빼기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얘는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 여집합에 또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은 A가 되네요. 이 둘을 합했더니 A와 B의 합집합 그대로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화된 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상상할 수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A 교집합 B는 얼마? 이 부분의 영역이네요. 다음 B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 이 두 셈이 어떻게? B의 여집합과 A 사이의 교집합, 바로 이쪽 영역이 되겠죠?
이 둘의 합이 얼마냐고 묻고 있으니까 얘는 A에 꽉 차게 되고 A에 꽉 차게 되는 게 A 합집합 B와 같대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 이꼴 A 합집합 B와 같다라는 사실은 다시 포함하면 얘는 지금 어떤 얘기? A 안에 B가 이렇게 포개어 들어가는, 즉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전제하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이 바깥쪽의 부분은 공집합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 다음, A 교집합 B가 항상 같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B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은 항상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 맞는 말. B 빼기 A는 B냐고 물어봤는데 B에서 A를 빼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은 어떤 꼴로? 공집합과 같아지게 되겠죠? 공집합이 항상 B라는 집합과 같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틀린 말. A에서 A 합집합 B를 빼주게 된다면 공집합이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런데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였으니까?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와 같다라고 했으니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게 되면은 당연히 원소가 하나도 남지 않겠죠. 마지막 미음. A의 여집합과 B와의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어딘가요? 여기 잠깐만 좀 한 번만 더 그려보면 A라는 집합 안에 지금 B라는 집합이 있는 상황인 건데 A의 여집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A 빼고 전부의 영역이니까 이 바깥쪽에 연료가 될 거예요. 다음, B의 영역은 어디 있죠?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리고 A 영역은 여기까지 다 포함이에요. 자, 노란색과 빨간색의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A와 B 사이에 이만큼의 공백이 남아있고 지금 이 공백이 공집합이 될 거라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있고요. 여기서 또 부등식이 들어가 있네요. 부등식이 들어가 있는데 X가 지금 정수라고 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X는 반드시 뭐라는 조건? 실수라고 하는 가정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일단 인수분해 되나요? 되는 X-3, X-1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고 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면 1과 3에 대해서 그리고 X의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이고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꺾여 있네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B라는 집합.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최고 차이인 건 알겠고, 얘도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포개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걸쳐졌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조건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파이네요. 공집합. 그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 A, B가 서로소. 즉 겹쳐지게 있는 원소가 한 개도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 A 합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네요.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은 분명히 1 이상 3 이하였을 거예요. 근데 B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A와 B를 합집합을 하였더니 1 이상 5 미만이 되었네요. 그리고 B를 그 두 개의 합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A와 B가 서로서라고 하는 걸 감안했을 때 B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디에? 이 부분에서 꼭 꽉 채워줘야지만 합집합과 서로서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겠죠? 즉 B의 해는 얼마라는 얘기?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너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보았을 때 그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다? 3과 5라는 얘기.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임과 동시에
x-3,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2차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b는 15가 되겠네요. 이 두 개의 값의 합을 물어봤더니 값 얼마? 7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주파수 주어졌네요. 1, 2, 4, 6, 8, 1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과 그리고 3, 4, 5, 6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A와 X를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당연히 A라는 집합 안에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를 의미하겠죠. 그래야 A와 X의 교집합이 자기 자신이 될 거니까.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두 집합의 합집합이 X가 나왔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에는 최대 X 내에 들어있는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 합집합이니까. 즉, 이 밑에 조건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조건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X라는 집합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A 빼기 B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A-B라는 집합은 A에서 B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번 날라가게 되고 6 하나 날라가게 되고 더 이상 없죠? 즉 X라는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은 1, 2, 8을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를 의미하고 있네요. 그러면 X라는 집합 안에 지금 1, 2, 8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원소는 4 또는 6이 되겠죠? 그러면 4를 넣는다 안 넣는다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6을 넣는다 안 넣는다 몇 가지? 2가지.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총 4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0부터 5까지 총 6개의 원소가 있고요. A라는 집합 안에는 A-3, A, A 플러스 2라는 3개의 원소, B라는 집합 내에는 0, 1,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원소. 근데 A와 B의 두 교집합이 0과 3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나요? 이 3개 중에 2개는 세 원소 중 2개는 뭐 또는 뭐다? 0과 3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 이미 0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죠? 근데 A와 B의 교집합이 0과 3이라는 얘기는 0과 3의 원소 모두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반드시 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한번 얘도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천천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라는 얘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과 같다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 또 가능하겠죠? A 마이너스 3 그리고 A 플러스 1는 0. 따라서 A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A가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각각에 대해서 집합 A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해볼게요. 첫 번째, A라는 원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집합 A 내에는 A 대신 마이너스 1을 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리고 1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교집합이 0과 3이라고 했으면 A라는 집합에도 0과 3이 같이 원소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을 의미하죠. 두 번째, A 값이 3인 경우로 살펴봅시다. 3 그대로 넣어주면 A라는 집합은 어때? 0, 3, 0과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5라는 원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A의 여집합 빼기 B 그리고 그거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냐고 물었으니 일단 차근차근히 계산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A 여집합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이 차집합은 어떻게 표현한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뭘 했으니? 여집합이 뭐냐고 물어봤으니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너는 어떻게? A 합집합 B가 되겠네요.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분명히 0과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원소에서는 1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더 있고, A라는 집합에서는 5라는 원소가 하나 더 있네요. 이 원소들의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3과 1과 5를 더해서 값 얼마?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다음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네요. 그럼 A 교집합 B는 1 또는 3이고 1과 3이고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5, 6, 9가 되고 A 여집합 B의 교집합은 8과 10이 된다고 했네요.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이 하나 있고 B라는 집합이 하나 있는데 A 교집합 B는 1 또는 3이라고 하였고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어디? A와 B를 제외한 바깥쪽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5, 6, 7이라는 원소가 바깥쪽에 있을 거고, 또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같으니까 B 빼기 A와 같은 말이니까 A B 빼기 A 값은 얼마? 이쪽 안에 8 또는 10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부터 10 중에서 주어진 숫자가 아닌 모든 원소들이 여기 왼쪽 편에 존재하겠죠? 얼마? 2 하나 있어야 되고 4 하나 있어야 되고 9가 있어야겠네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 1, 2, 3, 4, 9를 모두 더해준 값 얼마? 19가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 ABCD가 각각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A와 B, C, D의 모두 합집합을 물어봐서 PQRS라고 하는 건 P 또는 Q 또는 R 또는 S가 집합 ABCD에 각각 한 개씩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현재 A 또는 C의 원소가 P이고, 즉 A라는 집합 혹은 C라는 집합 내에 P가 있을 거라는 얘기네요. 근데 A에 있을지 C에 있을지가 아직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다조건도 마찬가지로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이 Q라는 얘기는 합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가 Q가 있다는 얘기는 A 집합 또는 B 집합 안에 Q라는 원소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라조건도 마찬가지로 B 또는 C의 C라는 집합에 R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겠죠. 이 마조건을 보면 Q 또는 S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 말은 즉 얼마? A라는 집합 안에 Q가 있던가 S가 있던가 둘 중 하나라는 얘기겠죠.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A라는 집합이 Q라는 원소를 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원소에는 분명히 Q가 존재하니 C라는 집합 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P라는 원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A 또는 B의 원소가 Q라고 하는 얘기는 B 안에는 일단 어느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B 또는 C 안에 R이 있다는 얘기는 C는 이미 P가 있다라고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B라는 집합 안에는 R이라는 집합 원소가 있구나. 그럼 마지막 D라는 집합 안에는 얼마? P, Q, R을 제외한 S라는 집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집합 B의 원소인 건 얼마? R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A라는 집합 안에 Q가 아니라 S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조건에 의해 A 또는 C에 P가 들어가야 되는데 A라는 집합 안에 이미 S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으므로 C라는 집합에는 반드시 P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다조건에 의해서 A는 이미 S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라는 집합에는 Q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 라조건,
B 또는 C 안에 반드시 R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B 안에는 Q, C 안에는 P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라 조건에 의해서 모순이 발생을 하네요. 즉,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이 나올 수가 없고 첫 번째 경우에서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배열이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BA의 원소인 거는 얼마? R이 되겠죠? 다음 10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양의 약수 전체의 집합을 AN이라고 하겠대요. 이때 보기 중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에다 n 대신 5를 넣게 된다면 5의 양의 약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1과 5 두 개밖에 없겠죠? 그럼 A5의 집합은 1과 5를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 근데 만약에 A의 10을 좀 구경해 볼까요? 10의 양의 약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1 또는 2 또는 5 또는 10. 그러면 이 4개의 원소로 갖는 집합을 A10이라고 말을 하겠대요. 이때 다음 기니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이 서로 소이면 AM과 AN은 공집합과 같다. 그러면 M의 양의 약수와 N의 양의 약수 중 공통된 약수가 존재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왜? 모든 수들은 1을 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와 B가 M과 N이 서로라고 한다면 AM과 AN의 교집합은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게 될 거예요. 1 말고는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서로소의 정의가 뭐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한 개뿐인 서로소의 종류가 원래 양의 약수의 개수가 공통된 공약수가 한 개뿐인 수를 서로소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 AM과 AN의 합집합이 A의 M 곱하기 N에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A5와 A10의 합집합은 반드시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A에 M 곱하기 N에 포함되어 있냐고, 즉 50이라고 하는 거 안에 포함되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죠. 당연히 얘네 둘이 합집합이라고 했고 5라는 값과 C라는 값을 곱하였으니 50의 모든 양의 약수는 5의 약수를 포함함과 동시에 10의 약수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 다음 디귿을 볼게요. A의 M과 A의 N의 교집합.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M의 모든 양의 약수들과 N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교집합. 둘이 공통된 부분의 원소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우리는 어떤 집합이라 표현이 가능해요? M과 N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의 집합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만 모아놓은 거.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건 AM과 AN 중에 공통되는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애가 될 것이고 이 집합 안에는 당연히 가장 큰 애의 약수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자마자 그냥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수의 곱까지는 공약수에 대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한데 이게 M과 N을 더했을 때 이 더한 수 입장에서의 약수들이 얘네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T라고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거는 T 곱하기 A 꼴로 표현이 될 거고
n이라는 수도 t 곱하기 b로 표현된과 동시에 단 a, b는 서로 소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거예요. 수에 대한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분명히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건 t 플러스 tb와 같을 것이고 t 곱하기 a 플러스 b로 표현이 가능할 터인데 우리가 이때 a의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거는 t 곱하기 a 플러스 b의 모든 양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이라고 이해하겠다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가 뭔지 모르겠지만 a 플러스 b의 약수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t라고 하는 이 값 안에서의 모든 약수들도 a의 n 플러스 n 내부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당연히 디귿은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다음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의 양의 배수. 좀 전의 문제는 약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배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양의 집합을 an이라고 한다면 이름 뭐죠? a의 5값은 전에는 1과 5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전 문제에선 1과 5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5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엔 n의 양의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므로 A5 입장에서 어떻게 5, 10, 15, 20 등등등등 굉장히 원소의 개수가 많은 무한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또 A10 같은 경우에는 10, 20, 30, 40 쭉 배열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약수와 약수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둘만 놓고 보면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A5라는 이 값이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원소들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다? 10과 20과 30과 40 A10의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0은 뭐니까 5 곱하기 K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즉 이 둘 사이가 서로 배수 혹은 약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정의된 이 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둘 중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기억 문제부터 볼게요. 5와 7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A5 집합 안에 뭐니까 50, 15, 20 있으니까 A7이라는 원수 집합 안에 뭐가 있으니까 7, 14, 21이 있으니까 근데 원소들을 비교해 봤더니 겹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중간에 쭉 가다가 어디쯤 5와 7을 곱해줘서 만들어지는 35라는 값이 발생하는 순간 뭐가 생겼나? 두 집합 사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니은 A의 4와 그리고 A의 6의 합집합이 A4와 같냐고 묻고 있네요. 당연히 틀리겠죠? 반례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6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가 아닌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어떤 거? 집합 A6 안에는 18이라는 원소가 있을 건데 물론 교집합도 있을 것이고 얘는 A4라는 집합 내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원소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말. 다음 M과 N이 서로 소이면 A의 M과 A의 N의 교집합이 너와 같다. 당연하겠죠? 지금 A5와 A7은 지금 서로소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원소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맞지 않는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순간은 언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7이 되는 순간, 밑에는 7 곱하기 5가 되는 순간, 즉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7 곱하기 4 쭉 갔다가 이 오른쪽에 곱해지는 수가 내가 비교하고자 했던 그 값이 되는 순간 혹은
이 값의 배수가 되는 순간, 그 순간마다마다 공통된 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 리을이는 m이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n일 때, 그리고 k는 양의 정수이면 이 위와 같은 구조가 되겠죠. 10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5의 배수가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다양한 값들을, 더 많은 값들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 아래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서로의 집합을 비교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현저히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원소의 개수가. 왜냐면 주어진 집합 A는 n의 양의 배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촘촘하게 여러 수들을 원소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이 두 사이에 뭐가 된다면, 서로 배수와 약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조금 더 촘촘하지 않은 더 띄엄띄엄 값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A5라는 집합 안에 A10을 가질 수 있고, 이거 안에 A의 20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참고로 이 상태에서 A의 15를 부분집합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A5 내에 A15라는 부분집합이 있는 건 맞지만 10과 15는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1점으로 곱해야 되는데 배수 정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정수를 곱했을 때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정수가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거고. 어쨌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뭐 A의 40, 다음과 같은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리을도 맞는 말. 정답은 디귿과 리을만 맞는 말이라는 얘기. 다음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수 K에 대해서 X와 X는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K-1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주어진 게 A2, A3, A6이기 때문에 A2는 얼마? 어떤 X라는 값이 있는데 X를 2로 나눠 나머지가 얼마인 거? 2-1, 즉 1이 되는 그 값들, 그 X값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상황이래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 1 가능하겠죠? 1을 2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다음 3 가능하겠죠? 5 가능하겠죠? 7, 11, 13, 15, 17 쭉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홀수의 값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겠네요. A3의 값은 어떻게? X를 3으로 나눠 나머지가 얼마인 거? 3 빼기 1 이꼴 2가 되는 거. 그러면 처음에 2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 얼마?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인. 그리고 다음 3씩 커져서 나아가야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A6는 얘는 이쪽 아랫부분을 생략을 할게요. X를 6으로 나눠 나머지가 6 빼기 1인, 즉 5가 되는 거. 처음 값 얼마? 5. 그리고 얘는 6씩 커져서 나아가야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11, 17, 23, 29 이런 값들이 되겠죠. 6으로 다 나눠보세요. 나머지가 5일 거예요. 근데 이 세 집합의 교집합이 되는 어떤 AN이 존재하는데 그 A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AN이라는 놈 안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세 집합의 공통된 인수죠.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는 5가 있겠네요.
5 하나. 부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으로 큰 수는 11 되나? 11도 있네요. 11 하나. 다음 17도 되나? 17도 되네요. 17 하나.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이 AN의 원수 중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작은 값 얼마? 5라는 값. 정답은 5가 되겠네요. 다음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들이 다음같이 주어졌네요. 자, 차근차근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때 이렇게 분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A 값, B 값, C 값, D 값.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개라고 하였으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얼마? 25가 될 것이고, 집합 A의 개수가 15개라고 하였으니 A와 B의 값은 얼마? 15. 자, B의 원소 개수가 18개라고 하였으니 B 플러스 C는 얼마? 18.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이 11이라고 하였으니 B는 11. 그러면 여기서 C 값 얼마인가요? 7이라는 사실. 여기서 A 값은 얼마? 4라는 사실. 즉 4, 11, 그리고 7. 그럼 나머지 D의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얘를 싹 다 더하면 22니까. 근데 전체 집합의 개수, 전체 집합 내 원소의 개수는 25개라고 했으니까 D의 값은 3이 되겠네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여기 영역은 어디? 여기 바깥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네요. 원소의 개수 몇 개? 곧 D의 값이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니까 3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다음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부분집합 AB에 대해 요번에는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그리고 분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라고 했으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36.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4개라고 했으니 A 플러스 B는 14.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 플러스 C는 8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D 값에 주어진 이 집합의 영역은 방금 풀었던 거와 동일하게 이 바깥쪽의 넓이가, 바깥쪽의 부분이 되겠네요. 즉, D에 뭘 물어봤어요? D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가 같겠죠? 일단 한번 해봅시다. D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요 안쪽에 있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와 같겠죠? 첫 번째, D의 최대값은 뭐와 같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가 되는 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두 개의 집합,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두 개를 더하고 난 뒤에 B를 빼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이 안쪽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 N, A 플러스 N, B는 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될 거고, 이 둘의 합은 2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원소의 개수가 36개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을 그대로 NA와 NB를 더해도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선 얘는 또 의미해야 되는 게 뭐야? B의 값이
클 수 있으면 제일 큰 게 좋겠죠. 다시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B는 22와 같으니까,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6 빼기 D와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그럼 이 둘의 합에 대해서 B의 값이 제일 커야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A가 B를 완전히 잡아먹던가 B가 A를 완전히 잡아먹어야겠죠. 즉 A라는 집합의 원소가 개수가 14개, B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8개니까 어떤 구조여야지 B의 값이 최대가 될 거예요? A 안에 B가 이렇게 포개져 들어가는 경우, 즉 B의 값이 얼마인 경우? 8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A 집합과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가 아니라 9개가 되거나 10개가 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 8개이기 때문에. 그럼 B 이꼴 8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의 값은 얼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B를 오른쪽으로 하나 더 올린 14개 값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위에와 연립시켜주게 된다면 D의 값은 얼마일 때? 22개일 때. 그때 D의 값이 최대가 되겠네요. 두 번째, D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D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는 얘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C가 최대가 되어야 되는 걸 의미하고요.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B의 값이 제일 작을 때가 되겠죠.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그 교집합의 원소가 없으면 없을수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계산했듯이 NA 더하기 NB의 값은 얼마? 22가 될 거고, 이 22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에게서 36개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22개라고 하는 얘기는 B 값이 얼마라는 얘기? B 값이 0개. 즉 A와 B가 서로 소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최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B 대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B 하나가 0이 될 거니까 그냥 22가 될 거니까 그 20이라는 값을 이 왼쪽에 그대로 박아주게 된다면 D의 값은 얼마? 14개가 되겠죠. 따라서 D라는 값에 문제에서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몇 이상 몇 이하? 14개 이하 이상, 그리고 22개 이하. 그리고 이 둘의 합을 물어봤으므로 더하면 얼마? 36이 되겠죠. 다음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목을 선택했대요.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애도 있고 아예 안 한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편의상 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을 A 집합,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을 B 집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 안에 미적분 A를 선택한 학생이 6명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00개가 되겠죠. 그리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60명이 되겠죠.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55명이라고 했으니까 B의 여집합은 총 몇 개? 55개가 되겠죠. 이랬을 때 미분과 기하를 모두 선택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 즉 A집합과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하를 고르지 않은 학생이 총 55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하를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은 총 몇 명인가요? 최대 기하를 고를 수 있는 거. 기하를 고를 수 있는 이 집합의 최대값은 45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기하를 고른 학생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쪽에 있는 A와 B를 모두 고른 학생의 그 명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A는 60이고 B는 45인데 이 B라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게 최대가 45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45라고 하는 거는 60 이하이기 때문에, 즉 N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5개가 최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다음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이번엔 최소값. 그러면 B를 고르지 않은 학생이 총 55명인데 그리고 A를 고른 학생이 총 60명인데 지금 이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려면 A와 B가 겹치지 않으려면 최대한 안 겹쳐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한 이 B의 개수는 적어도 NA의 개수에다가 B를 제외한 개수를 빼게 되는 값 얼마? 5개. 이 5명이 A와 B의 교집합의 최소의 명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5가 최소.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5. 이 둘 수의 차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45 빼기 5는 얼마? 40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조사하였고 선호도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고 하네요. 세 종류의 과목을 모두 선호하는 학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국어 선택한 경우를 A, 영어 선호도를 B, 수학 선택한 것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그리고 C라는 집합,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총 50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 집합의 개수는 얼마? 50이 되겠죠? 그리고 A, B, C는 각각 선호하는 학생이 28, 35, 30명.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8,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5, 그리고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30명이 되겠네요. 다음 나다라 조건. 국어, 영어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얼마? A 교집합 B는 20명.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은 얼마? 25명. 그리고 C와 A의 교집합 얼마? 17명.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고 C도 만족하는 구간 어디? N의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기서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했었죠? 일단 이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X라고 정해놓고 갈게요.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A 교집합 B와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과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고 난 다음에 X개만큼 뺐다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원소의 개수는 항상 무엇을 넘어가면 안 돼요? B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20 더하기 25 빼기 X는 항상 얼마? B라는 집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35가 되겠죠?
다음도 마찬가지로 n을 a 교집합 b 플러스 n을 c 교집합 a 빼기 x. 이것은 항상 몇을 넘으면 절대로 안 돼요. a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의 원소 개수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부터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20 더하기 17 빼기 x는 28. 세 번째,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n의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와 n의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거기에 x를 뺀 값, 얘는 반드시 c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c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이 값 얼마? 25 플러스 17 빼기 x는 30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세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 맨 위에 있는 거 c가 얼마? 45인데 35가 넘어가니까 x는 10 이상이 돼야겠네요. 다음 37인데 28이 넘어오니까 x는 9 이상이 돼야겠네요. 마지막 42가 되는데 30 빼니까 10 이상이 돼야겠네요. 그럼 다음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에서의 최소값은 얼마? 이 세 개 분수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맨 아래쪽에 12 이상이 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최소값은 얼마? 12. 네. 이상으로 고등수학과 세 번째 프린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